안녕하세요. 곁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다정한 친구처럼 당신의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전해드릴 우리들의 두 번째 인생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내 삶이 멈춰버린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이 낯설어지고 어제와 같은 오늘을 그저 살아내는 것이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잿빛 일상에 갇혀 있던 그녀가 어느 눈부신 봄날 작은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그 찬란한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정혜순 68세 여사의 아침은 변함없는 습관으로 시작됩니다. 남편이 지병 끝에 곁을 떠난 지 1년 하고도 6달. 계절이 6번이나 바뀌는 동안 혜순의 시간은 마치 그가 떠나던 그 겨울에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부엌 찬장에서 사기 머그컵 2개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 다른 하나는 이제는 주인을 잃은 남편의 짙은 청색 머그컵. 달그락 컵이 식탁에 놓이는 소리가 텅 빈 집안의 고요를 깨뜨립니다. 남편이 앉던 그 자리에 놓인 컵을 보며 혜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혼자라는 현실은 여전히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날 아침 유난히 맑은 햇살이 창을 넘어왔지만 혜순의 마음은 흐렸습니다. 하나뿐인 손녀 유리미의 운동회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걸려온 딸의 전화는 부탁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급한 회사 일로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 할머니가 대신 가달라는 목소리.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유리미의 애타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꼭 와줘요. 그 한마디의 혜수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유리미의 할머니가 되어 주어야지. 그렇게 마음먹었지만 사람들로 북적일 운동장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운동장은 5월의 햇살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망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흙냄새와 땀냄새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습니다. 젊은 부모들은 저마다 돗자리를 펴고 김밥과 과일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지만 그 풍경은 혜순에게 너무도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인파를 피해 구석진 나무 그늘 아래 가져온 작은 접이의자를 펴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는 유리미에게 줄 간식 가방이 얌전히 놓여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본 곳에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멋스러운 모자를 쓴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윤호 70세. 그의 목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필름 카메라가 걸려 있었고 그 모습이 어쩐지 주변의 소란함과 어울리지 않게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3학년 3반 학생의 할아버지라며 혜순이 유림의 할머니인 것을 알아보고 말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자기 자리가 있으니 함께 앉으면 아이들을 보기 더 편할 거라는 친절한 제안. 혜수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낯선 이와의 합석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온화한 눈빛과 부담스럽지 않은 태도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낯선 사람인데
이상하게 불편하지가 않네. 그저 스쳐 지나갈 인연일까? 혜순의 마음에 작은 물결이 일었습니다. 이내 풍선 터트리고 달리기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리미가 파란색 풍선을 안고 힘껏 달렸지만 그만 다른 아이와 부딪히며 풍선이 터져버렸고 놀란 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혜순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 먼저 달려나간 것은 윤호였습니다. 그는 넘어진 유리미에게 다가가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흙 묻은 무릎을 털어주었습니다. 괜찮다고, 넘어져도 끝까지 달리려고 한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고 속삭이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자상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따뜻한 말투와 행동에 혜수는 순간 잊고 있던 감정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저랬을까? 얼어붙었던 마음에 잠시 온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혜수는 이내 고개를 돌려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아니야, 이런 감정은 사치야. 이제 와서 내가 누구에게 기댄단 말인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며 다시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죄책감과 혼자라는 현실이 그녀를 다시 올가매는 듯 했습니다. 새로운 관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방금 느꼈던 작은 설렘을 덮어버린 것이지요. 그녀의 얼굴에 다시 그늘이 졌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운동회의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혜수는 애써 윤호에게서 시선을 피한 채 운동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윤호는 조용히 자신의 카메라를 들어 운동장의 풍경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 부모들의 응원하는 모습,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까지. 그의 렌즈는 소란스러운 운동회 속에서 빛나는 순간들을 정확히 포착해냈습니다. 이윽고 그가 혜순에게 작은 사진첩 하나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그가 직접 찍고 인화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첩 속에는 그의 아내와 함께한 지난날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여행했던 바닷가, 손을 잡고 걷던 가을 산책길, 소박한 생일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까지. 사진 속 그의 아내는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윤호는 담담한 목소리로 3년 전 아내를 먼저 하늘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한동안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고. 하지만 아내가 남긴 이 사진들을 보며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통해 아내와의 추억을 슬픔이 아닌 살아갈 힘으로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혜순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과의 수많은 추억이 있었지만 그 기억들은 그저 그리움과 아픔의 동의어일 뿐이었습니다. 윤호의 진솔한 이야기에 혜수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다정한 사람이었는지, 투병 생활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를 떠나보낸 후 얼마나 깊은 공허함 속에서 살았는지. 한번 터져나온 이야기는 본물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때로는 떨렸고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윤호는 그저 묵묵히 따뜻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떤 충고나 섣부른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전히 그녀의 슬픔을 함께 느끼고 공감해 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아픔을 온전히 털어놓은 것은 남편이 떠난 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짐이 될까, 친구들에게는 부담이 될까, 늘 괜찮은 척 강한 모습만 보여야 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 낯선 남자 앞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실컷 이야기를 쏟아내고 나니 무겁게 짓누르던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의 의미를 그녀는 비로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의 슬픔을 마주하고 이겨내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수는 딸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운동회에서 있었던 일을 무심코 이야기하던 중 윤호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엄마, 낯선 사람은 조심하셔야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라는 딸의 말은 혜순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듯 했습니다. 사위 역시 동조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자식들의 걱정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감정이나 선택이 존중받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혜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겨우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려 했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 앞을 가로막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윤호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도 괜찮은 걸까?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도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혼자만의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희망과 두려움이 밤새도록 싸움을 벌였습니다. 딸의 집에서 돌아온 혜수는 며칠 동안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윤호에게 연락할 용기도 그렇다고 그를 완전히 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볕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옷가지를 정리하고 낡은 책들을 꺼내다 보니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작은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쓰던 낡은 필름 카메라와 미처 현상하지 못한 필름 몇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혜수는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사진 찍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고된 가장의 무게에 짓눌려 어느 순간부터 카메라는 장롱 속에서 잠들게 되었죠. 혜수는 그 필름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너무도 궁금해졌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보고자 했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필름을 손에 쥔 채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운동장에서 보았던 윤호의 모습과 그의 낡은 필름 카메라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어떤 해답을 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혜수는 마침내 큰 용기를 냈습니다. 운동의 날 윤호가 건네준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건 것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이 남긴 필름을 현상하고 싶다고 말하자 수화기 넘어 윤호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반가워하며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윤호가 잘 아는 동네의 작은 사진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오래된 필름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윤호의 손길은 무척이나 진지하고 능숙했습니다. 암실의 붉은 불빛 아래 약품 냄새가 희미하게 퍼지는 동안 혜순의 마음은 초조함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멈춰있던 시간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필름 속에 담겨 있던 것은 놀랍게도 혜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꽃 화분에 물을 주는 모습, 뜨개질을 하는 모습,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 모두 남편이 투병 생활을 하던 시기 그의 곁을 지키던 혜순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지쳐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남편을 향한 깊은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떠나기 전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의 곁을 지켜준 아내의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혜수는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깊은 사랑을 다시 확인한 감사의 눈물이자 그동안의 자신을 위로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통해 깊은 위로와 깨달음을 얻은 혜수는 마침내 스스로를 짓누르던 죄책감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윤호에게 사진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세상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직접 담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윤호는 기쁘게 그녀의 첫 스승이 되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공원으로 강가로 함께 사진을 찍으러 다녔습니다. 혜수는 윤호에게 카메라 잡는 법부터 구도 잡는 법까지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낡은 필름 카메라의 뷰파인더를 통해 바라본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들꽃, 반짝이는 윤슬, 아이의 해맑은 웃음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소중한 피사체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같은 상실의 아픔을 겪었기에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사진이라는 새로운 공통의 관심사는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남녀 간의 설렘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남은 인생을 응원하는 깊은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혜순의 얼굴에는 어느새 운동장에서 보았던 그늘 대신 봄 햇살처럼 환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다시 봄날의 운동회가 찾아왔습니다. 작년과 같은 장소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혜순의 곁에는 이제 윤호가 자연스럽게 함께했고 그녀의 목에는 남편이 남긴 낡은 필름 카메라가 걸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구석진 그늘을 찾지 않는 그녀는 손녀 유리미를 향해 힘껏 소리치며 응원했습니다. 그런 혜순의 모습을 딸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호가 딸에게 다가가 조용히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가 얼마 전 찍은 환하게 웃고 있는 혜순의 모습이었습니다. 윤호는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지난 1년간 슬픔에 갇혀 있던 사람에서 다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셨다고. 그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냐고. 사진 속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엄마의 미소를 본 딸은
그제야 자신의 걱정이 부질없는 집착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혜순에게 다가가 조용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야. 그 한마디에 모든 오해와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혜수는 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혜수는 자신의 카메라로 새로운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활짝 웃는 손녀 유림이, 그런 유림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딸과 사위, 그리고 자신의 곁에서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는 윤호까지. 뷰파인더 속 그들의 모습은 완벽한 봄날의 풍경이었습니다. 상실의 겨울을 지나 긴 터널을 빠져나온 그녀에게 인생의 두 번째 봄날이 마침내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봄날의 운동회 어떠셨나요? 우리의 주인공 혜순 여사처럼 어쩌면 어머님의 삶에도 아직 현상되지 않은 필름 속에 숨겨진 빛나는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든든한 동반자, 우리들의 두 번째 인생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들의 두 번째 인생은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접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